프로 씬으로 이제 들어가고 나서 스스로에게 되게 뭔가 내가 좀 더 성장을 하고 늘었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혹시 있을까요? 늘었던 때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작년 11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뉴진스 세션 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뉴진스 세션 때 이것도 아이돌 세션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그게 시상식 무대였어요. 연말 시상식이었는데 하이라이트로 뉴진스 분들 공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뉴진스 팀으로 저희가 같이 올라가서 어제 버블검이라는 곡으로 이렇게 같이 무대를 꾸몄는데 그때 관객석들을 쫙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공연한 무대 중에서 그때 사람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회가 많이 새로. 그쵸. 예. 그 뉴진스 그 친구들도 너무 멋진 친구들이었고 너무 인성도 좋으신 분들이었고 예. 되게 재능도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과 이제 저와 이제 밴드 분들과 지금 이 무대에 섰다는 게 감회가 새롭고 되게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그런 거 상관없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계속 막 쭉 열심히 달려온 보상 같은 무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활동을 하면서 인맥도 그만큼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인맥도 그만큼 많이 생기는데 그 일본에 소이 드러머라고 있어요. 네, 일본 알아요. 드러머 소이상이라고 소이 형님이 뉴진스 분들이 일본 활동하셨을 때 소이 형님이 전담으로 드러머 하셨단 말이에요. 소이 형님이랑은 소희 형이랑 저랑은 이제 인스타에서 한 4년 전쯤부터 원래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가 제가 예전에 신당 그쪽에 살았었을 때 거기 옆에 동대문 역사문화원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숙소를 자꾸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조찬우 형이 찬우 형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 신당 살지 않냐? 나 지금 소이상이랑 있는데 소이가 너 보고 싶다는데 같이 올래? 그래서 너무 좋죠 형 보러 갔거든요. 그때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두어 분들이랑 소이네 팀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일본 활동을 같이 하게 됐을 때 그 어두어 측 분들한테 제 얘기를 좀 하셨었나 봐요. 소희 형님이 그 칸쿠쿠에 제이황이라고 그 드럼 잘 치는 애가 있다. 그래서 제 소개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도 어두어 분들이랑 이렇게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왔었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그냥 침묵을 다지기 위한 무대에서 이제 뉴진스까지 가는 게 참. 네. 저는 또 외국인한테 이렇게 일을 받는 것도 처음이에요. 신기한 경험이죠. 네, 진짜 신기한 경로를 받았죠. 이게 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1년 다 돼가겠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본인도 이제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랬다 보니 이제 지금까지도 되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고 드러머로 성장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들이 참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원동력이랄까요? 네, 그렇죠. 드럼 치길 잘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괜히 갑자기 혼자 뭉클해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빌드업을 잘하시네요. 역시 드럼하시라. 빌드업이 기승전결의 생명이죠. 네,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번외인데 네네. 그 서두팬 어쩌다가 지원하신 건가요? 서두페 요것도 서두페를 지원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그 23년도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오케이.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왔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군대를 갔다 온 케이스예요 특이하게도.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25이었나? 그때였는데 25대가 21년도였거든요. 저 아직도 기억하는 게 21년도 5월 6일 목요일 날 입대를 했어요. 그때 엑소 백현 형님이랑 제가 공동 입대를 했습니다. 엑소 백현 훈련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5월 6일 목요일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해요. 정확히. 거기서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엑소 백현 형님이 같이 훈련소 생활하고 그 다음에 부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군 생활을 해가지고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23년도 2월 10일 그때 전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역을 하고 군 공백기가 좀 길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공백기를 다시 채우려면은
그냥 사람 많은 데서 공연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생각을 한 게 서드페이였던 거예요. 서드페이에서 우승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대에 한번 서야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영상 몇 개 건져내가지고 예선 해가지고 예선 통과하고 본선 때 이제 레전더리 라이커보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영상이 나온 거죠. 저는 그냥 공백기가 너무 길어서 공연이 그냥 하고 싶었어요. 저는 공연이 1등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1등은 어차피 드럼 전쟁 때 해봤으니까 괜찮고 그냥 공연이 너무 그리웠어요. 공연이 너무 그리웠어요. 근데 그때 딱 텐션이 지금 얘기 들으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다. 아시겠죠 이제. 그냥 평소에 그냥 그 하이 텐션인 줄 알았는데 갈고 있었군요, 아예 일을. 그죠. 이게 한 2년 동안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묵혀 있던 거를 발산을 한 거예요. 이제 약간 진짜 뭐 에릭 모어 마냥 뭐 드럼 치고 뭐 그렇게 했었었죠. 차마 그 사사님께서 앞에 계셔갖고 스틱을 앞으로는 못 던지셨나 봐요, 그때 마지막에.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기세가 딱 앞에까지는 갈 기세였는데 그냥 뭔가 이 군복무를 2년 했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서름이 좀 있었다랄까?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훅 좀 내뱉으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부분. 근데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반응이 너무 핫하더라고요. 아니, 핫할 수밖에 없죠. 누가 스틱을 그렇게 던져요 마지막에. 근데 플레이를 진짜 잘해갖고 잘했는데 이제 그걸 했으면 그게 퍼포먼스인데 못했는데 던졌으면은 진짜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거든요. 갑분싸죠. 그게 모든 게 다 납득이 가는 상황들이었다. 이 무대가 진짜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 그리웠고 그 2년 그 내가 이 버린 시간 내가 이제 버릴 수밖에 없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또 생각하면서 연주에 또 몰입을 하니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스틱을 한번 던져버리고 그냥 1, 2등 뭐 난 아예 상관없다. 그냥 이 무대가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 계획 아니었죠? 짠 거예요. 짠 거예요? 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그런 연주를 안 하니까 짠 거예요. 그래도 2년 동안 공백기가 길었다 그랬잖아요. 강한 레전더리 작품을 또 내가 내놔야 되는데 그 외에 이제 공백기가 길었던 영화 배우분들 생각을 하면은 좋은 영화, 천만 영화 이거를 찍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거랄까? 이 좋은 작품, 이 멋있는 모습을 한 번에 빡 이렇게 또 보여줘야 된다. 2년 넘게 활동을 너무 안 했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확실하게 인상을 다시 심어줘야겠다. 컴백인 거죠. 2년 만에 컴백. 좀 그때 딱 그 텐션이 이건 좀 우발성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획된 거였군요, 그게 다 계획된 거였습니다. 알겠어요. 다 그냥 근데 연습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서드비 경연이라는 대회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 음악적 연주보다는 확실하게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퍼포먼스. 그러니까 연주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음악의 간지 그리고 연주의 간지, 퍼포먼스적인 것도 점수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주를 짜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짠다고 뭐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쳐야 될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는 원래 연주를 막 즉흥으로 하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연주에서는 제가 MBTI P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만 틀만 짜놓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크래쉬 딱 때리고 화라락 던지고 나서는 스틱 못 보셨어요? 제가 핸드폰 불 켜가지고 그렇게 내 스틱 어디다 던졌지? 그것도 비싼 스틱이었거든요. 토니 로이스턴 시그니처였는데 비싼데 그래서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 구하기가 또 쉬운 게 아닌 그런 스틱이어서 아무튼 너무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너무 되게 즐겁게 봐주시고 아직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게 아무래도 마지막 토픽이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제 드러머로서 이제 황재영을 많이 얘기를 했다면은 인간적인 면에서 사람 황재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미디어나 이런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되게 활발하고 쾌활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똑같으신가요 혹시?
평소 성격이? 저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게 레슨 때도 다르고 레슨생들한테 대하는 성격이 또 다르고 사람도 이제 MBTI로 치면은 극 I가 있잖아요. 네. 극 I 앞에서는 제가 기가 많이 빨라요. 제가 극 E거든요. 네. 근데 기가 빨린다는 게 뭐냐면은 I만 기가 빨린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극 E들도 기가 빨릴 때가 있어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I인 성향인 사람들 앞에서 있으면 약간 뭔가 주도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압박감? 부담감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하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케이스라서 또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재영이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은 다 대답이 다르게 나올걸요? 그 정도로 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모드가 좀 조금씩 달라지는 맞아요. 거군요. 무드가 확실히 달라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친한 친구들한테는 그냥 야 밥 먹으러 가자 뭐 편안하게 할 때도 있고 레슨생들은 더 편안하게 무섭게는 안 합니다. 무섭게는 안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레슨생들이랑 최대한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하는 성격이라서 친근감 있게. 네, 친근감 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 스스로 나름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되게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네. 되게 쾌활하시잖아요. 네. 쾌활한데 또 들어오면서도 그게 나타나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 많이 않을까? 봤죠. 많이 받았죠. 사람이 되게 가벼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 오해도 그쵸. 받을 수 있고. 맞아요. 좀 그리고 특히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그 SNS 상에 다 좋은 말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되게 무분별한 악플이라든지 아니면 있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무조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넘기시는지? 저는 악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악플 자체를 저는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라 그냥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악플을 달았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다 관심이거든요.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너 별로야. 너 테크닉만 하지 말고 리듬을 좀 쳐야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내 영상을 계속 돌려보고 나한테 댓글을 계속 달고 그러는 게 아닌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 또한 다 관심이다. 그리고 훌륭한 가수들, 레전더리 가수들 생각해보면 휘트니 휴스턴, 스티비 원더, 마이클 잭슨,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카니에 웨스트 이런 사람들도 악플을 다 달려요. 이런 사람들도 안티는 무조건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라고 뭐 설마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생각을 하면은 저도 감사하게도 국내에서는 나름 유명 드러머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유명인의 기본 숙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플 황재영 테크닉만 하지 않냐, 리듬 안 나온다. 저는 다 괜찮아요. 그거는 개개인의 생각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다 괜찮아요. 근데 황재영이 사실 이렇대.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다. 당신이 나를 본 적이 없는데 나를 만난 적이 없는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안 좋고 이런 SNS 커뮤니티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 본인한테 결국 안 좋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악플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힘들게 살았었어. 그런 건지 몰라도 악플 생기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딱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인드가 좀 되게 건강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걸 강하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진짜로 뭔가 되게 쿨하다고 해야 될지. 쿨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게 제 모습일 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편안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맹목적인 비난은 금지입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좀 긍정적인 아니면은 좀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만해라 이런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것들만 피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괜찮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분들이 또 그렇게만 하시면 과격하게만 댓글 막 달면은 그분들이 너무 삶에 희망이 너무 없어질 것 같아요. 좀 측은지심이랄까? 저는 악플 달아도 상관없어요. 안 달면 당연히 좋은데 근데 개개인의 생각일 뿐 그 개개인의 생각을 남한테 강요를 한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이제
황재영 씨는 참 마음도 몸도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진짜로 마지막 질문인데 향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장의 내년의 계획이 혹시 또 있으실까요? 향후 계획이요? 네. 계획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계속 이제 다양한 세션 활동들, 유튜브 컨텐츠들, 레슨들, 다양한 활동들 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항상 건강하자. 그러니까 드럼 잘 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드럼을 잘 치려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항상 건강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내년까지 아니 앞으로도의 건강을 네. 여러분들 챙기시고 그리고 앞으로 황재영 씨의 어떤 일이든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실 테니까 열심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시니까 네.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댓글 나쁜 거 빼고 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5, 6개월 동안 못 올리긴 했는데 네. 이제는 슬슬 올리려고 하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끔씩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프터비트 초대석 황지영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